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RTL로 우리가 이제 베를로그로 프로그램을 짜서 요걸 갖다 우리가 합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타이밍 문제 이런 걸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타이밍을 따지기 위한 그 기초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TL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어떤 프리플랍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받아서 우리가 조합 논리 쪽에다가 입력을 주면 그 조합 논리 쪽에서 계산된 결과를 다시 요걸 갖다가 프리플랍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프리플랍이 바로 D 프리플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프리플랍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데, 이 D 프리플랍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프리플랍이 것은 가장 빠르고 간단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프리플랍도 뭐 T 프리플랍, JK 이것들은 되게 이제 카운터 쓰기 할 때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이것들은 결국 D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D 프리플랍을 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엣지 트리거를 됐을 때는 우리가 엣지 트리거가 될 때는 우리가 프리플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레벨에서 동작할 때는 우리가 레치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플랍에는 이렇게 어떤 D 값이 Q에 D 값이 Q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클락 신호의 동기대 손직이죠. 그래서 이 클락 신호를 우리가 싱크로너스 인풋이라고 합니다. 클락하고 D, 요거는 동기 인풋이라고 이제 싱크로너스 인풋. 거기에 반해서 요 클락하고 무관하게 S 값, R 값 있죠. 요거는 비동기식 인풋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프리셋이라고 합니다. 프리셋은 무슨 뜻이냐면 클락하고 D 값에 무관하게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건 액티브 로우 신호이기 때문에 0이 주어지면 프리셋, 즉 Q를 갖다가 0으로 1로 세팅시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락하고 무관하게 요 값에 요 두 개 값에 무관하게 요게 0이 들어오면 여기서 뜨기 때문에 요걸 갖다 비동기식 인풋이라고 합니다. R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클리어, 프리클리어라고 그러는데요. 리셋 신호죠. 요거는 뭐냐면 요게 0이 주어지면 Q를 갖다가 아까는 S는 1이고 R은 0으로 만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D 프리플랍에 비동기식 인풋 SR이 있고, 그 다음에 동기식 인풋 D와 클락, 그죠? 클락에 따라 움직이는 D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프리셋, 프리클리어 또는 클리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거는 또 우리가 시스템 구현할 때 이 셋이 주어지더라도 비동기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동기식으로 동작할 수 있죠. 어떻게? 자, 셋이 주어지고 0이 주어지고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서 요걸 갖다가 마찬가지로 동기식으로 셋 리셋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것도 동기식 입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은 요거 클락에서 D 입력이 Q에 들어갈 때는 동기식으로 동작하고 S하고 R은 보통 비동기식으로 동작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동기식으로도 동작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기식 입력에 대한 동작은 자 어떻게 되냐면, 자 클락이 이렇게 라이징 엣지에서 이렇게 동작하죠.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합니다. 자, 그럴 때 D 입력이 주어졌으면 만약에 셋 리셋이 없다고 하면, 자 클락의 라이징 엣지 때 D 값을 샘플링하죠. D 값을 샘플링하면 D 값이 1이죠. 1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Q의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1이 나오는데, 여기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나오는 요 딜레이를 갖다가 딜레이가 있죠.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나오는 딜레이 타임, 이걸 갖다가 CQ 클락에서 Q가 나오는데 딜레이에 대해서 TCQ라고 그럽니다. TCQ 클락으로부터 Q가 나오는데 딜레이가 생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두 개로 나눈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뭡니까?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데 딜레이죠. 또는 반대로 요걸 갖다가 D 값을 반대로 0을 넣어주면, 그죠? 0을 넣어주면 1에서 0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또 1에서 0으로 떨어지는데 딜레이 타임 또 있겠죠. 그러면 TCQ
HSL로 가니까 HL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딜레이 타임이 비대칭적으로 될 때는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TCQ, LH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의 시간이.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동기식으로 동작한 거죠. 클락의 엣지에 동기돼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는 조건이 뭡니까? 동기식으로 동작할 때 요놈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액티브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로 있으면 set, preset, pre-clear를 안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리어가 하이고 set도 하이니까 요 두 개의 입력에 영향을 안 받고 뭡니까? 동기식으로만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 비동기식 입력이 리셋이 0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액티브로 오니까 이제 여기 0으로 리셋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set은 하이니까 요게 동시에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비동기식 입력 요거는 하나는 Q를 1로 만들어놓은 거고 이건 0으로 만들어놓은 거니까 요게 동시에 0으로 떨어지게 되면 Q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액티브 상태가 들어왔죠. 자, 그럼 이거는 리셋 Q를 0으로 만들어놓은 비동기식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갑자기 리셋이 들어왔으니까 이 리셋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떨어지죠. 이것도 뭡니까? 회로가 떨어지는데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겠죠. 뭔가 딜레이가 조금 있겠죠. 여기도 딜레이가 여기서 주어졌는데 요만큼 딜레이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0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리셋을 해제했죠. 0으로 떨어졌고 리셋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셋을 시켰죠. 요거 여기 뭡니까? 프리셋을 시켰습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Q를 다시 1로 만들려는 거니까 1로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딜레이가 조금 있죠. 여기서 조졌는데 조금 딜레이가 생겨서 1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클락의 라이징 엣지가 들어왔지만 요때 D 값을 샘플링 안 하죠. 왜? 뭐가 더 우선합니까? 오버라이드 하죠. 동기식 입력보다 비동기식 입력이 우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셋시키라고 하죠. 비동기식, 동기식 입력, 클락에서 D 값을 샘플링한 값이 Q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비동기식 프리셋, 여기 1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동기식은 0이란 출력이 나오게 만들 텐데 비동기식 입력이 더 오버라이드 더 강하니까 출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트식 계속 세트가 유지되죠. 세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프리프로그램 아까 얘기했죠. 클락이 이거는 이제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아까 얘기했죠. 요게 되겠습니다.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TCQ입니다. TCQ. CQ 또는 여기서는 C2Q, C에서 Q. 발음이 똑같죠. to 어디로 간다는 TO하고 E하고 같으니까 그걸 이제 같은 발음이 나는 걸 갖다 이렇게 C에서 Q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C2Q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2Q는 뭡니까? 프리셋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 시간 리셋 클리어가 주어지고 Q가 바뀌는 0으로 바뀌는 시간 이걸 갖다 R2Q, TRTQ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죠? D에서 Q 바뀌는 시간은 없죠.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D는 뭐 여기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셋업 타임 이전에만 나타나면 되니까 D 값은 어디에 나타나도 상관없으니까 D에서 Q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D2Q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D는 싱크로너스 입력이기 때문에 propagation delay time에 대한 스펙은 안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T, C2, C2Q, C가 주어지고 Q가 바뀌는 시간인데 뭡니까? 이 레벨이 low에서 high로 바뀌는 시간, LH가 붙었죠. 요거는 반대로 뭡니까? high에서 low로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C2Q 그 다음에 HL이라고 붙였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요게 보통 대칭인데 비대칭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명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프리셋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데 그럼 이것도 로 H로 두 개를 비대칭일 때는 같이 주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D 입력, 클락에 대해서 D 입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니 setup time, setup time과 hold time,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설정 시간, hold time은 유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요거처럼. 자, 우리가 여기에 클락이 주어졌죠. 클락이 주어졌을 때 클락이 요 클락의 엣지에서 D 값을 샘플링 하자는 거죠. D 값을 샘플링 하는데 이 샘플링 하는데 이 값이 적어도 뭡니까? 이 D 값이 요 클락의 엣지로부터 전 셋업 타임 TSU죠. TSU 시간하고 그 다음에 요 시간만큼 값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테이블해야 된다. 그 다음에 클락 엣지가 주어지고 또 홀드 타임만큼 있죠. 요것만큼 또 뭡니까? 요 값이 마찬가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엣지가 주어졌을 때 적어도 D 프리플랍의 D 값이 요 시간 있죠. 셋업 타임 더하기 홀 타임만큼 더한 요 시간 폭, 이걸 우리가 윈도라고 하는데 윈도. 요 윈도 시간만큼 값이 스테이블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셋업 타임 앞에 이전 시간, 엣지로부터 이전 시간, 설정 시간, 엣지로부터 뒤의 시간을 홀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셋업 홀 타임 이걸 갖다 만족 안 해주면 만약에 요 D 값이 요 사이에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Q 값이 Q가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로 갑니다. 즉 뭡니까? 값이 0도 아니고 1도 아닌 어떤 어중중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는 라이징 엣지에 대한 그 설정 시간, 유지 시간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만약에 디프 리플라인 폴링 엣지에서 동작한다면 이 폴링 엣지로부터 이전, 이후에 이 설정 시간, 유지 시간이 주어지겠죠. 윈도 타임 동안에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설정 시간이 뭐 이게 3나노세컨드 한다면 홀드 타임은 1나노세컨드 이런 식으로 각 프리플랍마다 이게 데이터북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게 D 프리플랍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JK 프리플랍 이런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클락이 주어지면 J 입력, JK가 동시에 돌아가고 Q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JK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정 시간, 유지 시간, 설정 시간, 유지 시간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만족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정 시간, 유지 시간은 이렇게 동기식 입력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지. 여기 있는 거 비동기식 입력에 대해서는 이 값이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셋업 타임, 홀드 타임이 아까 D 값이 그 스테이블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그 시간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정 시간, 이에 대한 제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이제 여기서, 이 프리플랍이 입력이 오고, D 입력이고, 여기 프리플랍의 출력이라고 하면, 자, 어느 한 시점에서 프리플랍이 뭔가 출력을 내주고 있겠죠. 이 출력을 내주고 있는 거에다가, 출력을 내준 거에다가 그 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와갖고 조합 논리 and, or, not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 논리 회로죠. 이 조합 논리 회로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출력이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출력 중에 일부분이 다시 프리플랍의 상태로서 여기 이제 상태를 저는 상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상태 값을 저장하고, 다시 요 이제 클락이 주어지면 요 값을 여기 저장하고, 요 이제 새로운 값으로 요 값을 다음 값으로 내주겠죠, 그죠? 클락이 주어지면.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d 값이 주어지면 자, 이 d 값이 클락의 엣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 설정 시간, 유지 시간만큼 뭔가 값이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바뀌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조합 논리 회로에 클락이 주어지면 자, 여기에 요 프리플랍의 출력 값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죠? 여기 이제 이쪽에 저장이 되겠죠. 자, 저장되고 난 뒤에 클락이 주어지면 여기 이제 새로운 값이 요 입력된 값, 뭐 아까 상태 값이죠. 조합 논리에서 처리된 여기 현재 상태는 다음 상태가 되죠. 현재 상태 값이 여기 들어오고 조합 논리에서 이제 계산해갖고 다음 상태 값이 계산돼서 오면 이 다음 상태 값이 클락이 주어지면 여기에 프리플랍에 저장이 돼서 나타나죠. 그럼 이 값이 다시 오니까 조합 논리에 들어와갖고 다시 여기에 다시 피드백을 만들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작을 여기서 시작한다고 봅시다. 자, 클락에 여기에서 라이징 엣지가 여기에 탁 나타났다 그러면 다음 라이징 엣지 나타날 때까지 뭔가 자, 여기서 라이징 엣지가 주어지고 출력이 나오죠. 출력이 나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다시 여기에 피드백 돼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음 라이징 엣지 될 때까지 뭔가 안정된 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시작해갖고 다음 라이징 엣지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출력 값을 받아가고 요 조합률에서 막 계산해갖고 여기 다시 돌아오는데 요거보다 더 긴 시간 여기서 계산돼서 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새로운 값을 여기 저장해야 되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여기까지도 막 계산을 아직 하고 여기서 났다 하면 요 값이 여기 지금 클락이 너무 빨리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새로 계산된 값이 여기 저장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뭡니까? 이 클락의 엣지 요거죠. 여기 한 클락의 주기가 되겠죠. 주기 이내에 요 값을 받아서 그죠? 프리플랍의 값을 받아서 계산해 갖고 다시 요 피드백에서 들어오는 값이 안정된 값이 계산해서 요 시간 이전에 계산돼서 뭐가 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설정 시간하고 유지 시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값이 들어왔어요. 값이 이제 클락이 주어지고 이제 클락이 탁 주어지면 지금 여기에 next 값이 뭐 들어왔고 이제 새로 여기 present 여기 next 값이 present 값으로 이제 상태가 저장이 탁 되네. 여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아까 뭐가 C2Q 그죠? 요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나타나는데 딜레이가 생겼죠. 그게 뭡니까? C2Q라는 그 딜레이가 생기죠. 여기서 딜레이 생긴 거. 그죠? 딜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조합 논리에서 또 뭐가 생깁니까? 조합 논리 헤러서 또 딜레이가 생기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 시간, 딜레이, 더하기. 그 다음에 조합 논리에서 생기는 딜레이. 그죠? 그 딜레이가 이건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요 더한 거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요 다음 엣지가 나타나기 전에 뭔가 계산돼서 나야 되겠죠. 그게 또 뭡니까? 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안정되기 있습니까? 요 엣지로부터 셋업 타임, 그죠? 셋업 타임 이전에 뭔가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래갖고 셋업 타임 동안 값이 안 바뀌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 시간에 대한 우리가 constraint 있게 됩니다. 홀드 타임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설정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 값이 쫙 돌아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뭡니까? 한 주기 클락의 주기 빼기 셋업 타임 시간 이내에 뭔가 계산돼 갖고 정상적인 값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TC 맥시멈이 뭐냐면 조합 논리, 아까 얘기했던 거 조합 논리에서 지연을
최소 최대값일 때 최대값 월스트 케이스를 따졌을 때 조합 논리에서 그 생긴 지연 요게 맥시멈 값입니다. 그 다음 TP 맥시멈은 뭐냐면 아까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있죠. 아까 C2Q 그거의 최대값 요 두 개 더한 거죠. 결국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보면 요 클락이 주어지고 여기서 요거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걸린 시간 요 두 개를 더한 거죠. 요거의 최대값들을 취했습니다. 최소값, 최대값이 있겠고 여기도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의 최대값, 여기서의 최대값을 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요거죠. 요 두 개 값은 TCK는 뭐냐면 클락의 주기입니다. 요거 클락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CQ입니다. 그죠? 요 CQ 자 그러면 우리가 조합 논리에서 계산돼서 나오죠. 그죠? 예, 조합 논리에서 계산돼서 나오는 게 요게 안정된 값이 언제까지 안정된 값이 들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값이 클락이 주어지 갖고 이제 클락에서 C2Q 주기 그 다음에 조합 논리에서 딜레이 생긴 거 그죠? 예, 딜레이가 생기고 값이 나오죠. 이 나온 게 자, 다음 클락에서 이 값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때 언제 이전에 안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안정된 값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셋업 타임 이전에 안정된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클락 시간, 요게 클락 시간 빼기 t 셋업 타임 결국 뭡니까? 요 시간 빼기 요거죠. 그러니까 요 시간 이내에 뭡니까? 예, D 입력으로 요 입력이 안정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정되게 들어간 조건이 바로 요겁니다. 예, 조합 논리에서 생긴 딜레이,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는 뭐죠? 클락이 조지고 Q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 요 두 개는 무엇보다 작아야 됩니까? 클락의 주기에서 요 셋업 타임만큼 뺀 거, 결국 뭡니까? 요 시간이죠. 요 클락의 요 엣지에서 요 시간까지. 그죠? 요 시간보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셋업 타임의 제약 조건이에요. 셋업 타임의 constraint. 셋업 타임은 반드시 요걸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락의 주기 빼기 셋업 타임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조합 논리에서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요건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나오는데 시간 요 두 개 더한 거는 요 시간보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락의 주기는 우리가 셋업 타임에서 결정된다. 그죠? 클락의 주기 TCK는 조합 논리에서 생기는 딜레이 더하기 그 다음에 클락이 주어지고 프리플랍의 Q에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 최대값 두 개 더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셋업 타임 요쪽에 넘기면 그죠? 셋업 타임 요거 더한 것보다는 클락의 주기가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D 프리플랍의 최대 동작 주파수는 여러분들이 설계한 요 조합 논리 값이 주어지면 조합 논리의 값이 주어지면 여기다가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 걸리는 시간 더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D 플립플랍에서 주어지는 거죠. 스택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 셋업 타임 더한 부분의 역수가 바로 최대 주파수가 되겠죠. 최대 주파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갖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거 TC 맥스멈 아까 얘기했죠. 그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두 개가 있죠. TP low에서 high로 바뀌는 시간, 그 다음에 TP HL high에서 low로 바뀌는 거, low에서 high로 바뀌는 요 시간이 만약에 다르다면 요거의 최대 경우를 월스트 케이스를 짜야 되니까 요거의 최대값 두 개 중에 최대값을 취해갖고 우리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락이 주어지고 요 TP 맥시멈 요걸 갖다 요쪽에다 넘기면 그죠? 요게 바로 TX가 되겠죠.
t 클락에서 tp maximum 뺀 거, 클락의 주기에서 tp maximum이니까 클락이 주지고 q가 바뀌는데 요게 이제 요게 디프리플라 출력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클락이 주지고 q가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q가 여기 나타나고 있죠. x라는 값으로 다시 피드백돼서 들어오니까, 그죠? 요게 지금 자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 게 여기 이제 요게 클락이 주지고 요게 나타나는 C2Q만큼 딜레이가 주어지고 요게 X라는 값으로 Q가 이제 X라는 값으로 조합 논리의 입력으로 다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X라고 표시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그죠? TC 클락에서 요거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 시간 요거죠. 요거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 시간 요거 뺀 시간이 바로 뭡니까? 뺀 시간 바로 이제 요게 되겠죠. 요게 뭡니까? TC maximum, 그죠? TC maximum 조합 논리에서 생긴 딜레이죠. 조합 논리에서 생긴 딜레이에다가 그 다음에 T 셋업이죠. 설정 시간 더한 것보다 요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설정 시간을 만족해주기 위해서는 설정 시간 이전의 값이 요게 안정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tx가 더 커야 되겠죠, 그죠? tx가 더 크다는 거는 뭐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요렇게 나타나다가 요렇게 나타나다가 하여튼 요쪽 편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앞쪽에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피드백 돼서 나타나는 요 x 값은 그러니까 프리플랍의 q 값이 요 조건을 만족해줘. 프리플랍에서 그 조합 논리에 들어오는 입력이죠. 조합 논리에 그러니까 프리플랍으로부터 조합 논리에 들어오는 입력은 요 tx가 요 시간입니다. 요 엣지로부터 요 과거 시간으로 간 요 엣지 요 시간 tx가 조합 논리에서 생긴 최대 시간 딜레이의 최대 시간 더하기 설정 시간 더한 것보다 커야만 이 constraint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설정 시간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프리플랍의 출력을 가지고 따질 때는 프리플랍의 출력이 다시 그 다음 단에 다시 프리플랍의 출력이 여기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는 요 X값이 요 조건을 설정 시간을 만족해주기 위해서는 constraint 만족해주기 위해서 요걸 만족해줘야 되니까 tx가 요 다음 지금 현재 엣지로부터 다음 클락 엣지로부터 따진 시간 요 tx가 있죠. 요 tx가 요 두 개 더한 시간보다 커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뭐죠? 요 놈이 요 앞쪽에 나타나. 요 앞쪽에 이렇게 그죠? 엣지가 요 앞쪽에 나타나도록 하면 만족해준다. 요렇게 이제 요걸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여기서 클락에서 Q가 나타나는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뭐죠? 조합 논리에서 걸린 시간 그러니까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TC maximum 그죠? 조합 논리에서 걸린 월스탄 경우에 딜레이 타임 더한 게 바로 뭡니까? 요 클락의 주기에서 설정 시간 뺀 거 요거보다 어떻게 됩니까? 작아야 된다는 거 하고 요걸 갖다 다른 말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주파수는 이 설정 시간에서 결정이 됩니다. 홀드 타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는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 쪽에서 인터뷰 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최대 주파수를 결정해보라. 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홀 타임. 아까 이제 그 설정 시간을 만족 안 해줄 때, 우리가 컨스턴트를 만족 안 해줄 때, 셋업 타임에 바이올레이션이 생겼다고 합니다. 셋업 타임의 바이올레이션. 자, 마찬가지로 홀 타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건 조금 이제 까다로운데,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게 뭐죠? 아까는 맥시멈 값을 줬죠. 그, propagation, 그,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나오는데
Q 값이 바뀌는 그 시간, 아까는 맥시멈 값이 땄었죠. 이제는 미니멈 값입니다. 미니멈 값. 마찬가지로 조합 논리에서 딜레이가 생기는데, 아까는 맥시멈 썼는데, 여기서는 홀 타임을 따질 때는 미니멈 타임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설정 시간 따질 때는 맥시멈 타임을 따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요거, 디프리 플라이에서 클락이 주어지고, 디프리바의 출력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그 디프리 플라이의 출력이 조합 논리 입력이 들어와가지고 걸린 시간. 그죠? 요 두 개 더한 게 결국 뭐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까? 예, 홀타임보다 커야만, 예, 홀타임 바이올레이션이 안 생긴다. 그죠? 그 홀타임 바이올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요 두 개가, 요 두 개 더한 시간이 홀타임보다 커야 됩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홀타임 컨스트레인트라고 합니다. 자, 홀타임 컨스트레인트는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요게 이제 클락이 탁 주어지면, 이제는, 아까는 셋업 타임 따질 때는, 여기에 값이, 클락이 주어지고, 다음 클락 엣지까지의 뭔가, 그 조합 논리를 통과시킨 출력이 요 설정 시간 이전에 안정된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걸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하고 다음 클락 엣지에서 따진 건데요. 홀타임은 뭐냐면, 바로 요, 한 시간, 여기서 그냥 따지는 겁니다. 한 주기를 따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따집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클락이 주어지기 전에 뭔가 여기에, 안정된 값이 뭐가 이제 셋업 타임 동안 뭔가 안정된 값이 있겠죠. 그러면 요 값이 이제 클락이 주어지면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자, 요, t 값, 요거죠. 설정 시간 안정된 값이 여기 클락 엣지가 주어지면 여기에 있는 값이 q에 여기에 나타나겠죠. 나타나는데 요 t 값이 언제까지 안정되게 있어야 되니까 아까 홀 타임 동안에 안정되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안 바뀌고 여기에 계속 유지되어 있는데 요 값이 들어가가지고 요 값이 다시 뭡니까? 다시 피드백돼서 뺑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들어와갖고 홀타임 동안에 안정되게 넣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요 값이 요 클락이 주어지고 요 값 바뀌고 요 값 바뀌고 요 두 개 시간 더한 게 그러니까 빨리 이제 작은 시간이죠. 요 값 바뀌고 요 값 바뀌고 다시 돌아오는 게 홀타임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자, 지금 안정된 값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에 요 값이 나타나고 쭉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빨리 돌아와가지고 홀타임보다 더 이전에 뭔가 값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1이란 값이 아까 1이란 값을 클락이 주어지기에는 1이란 값이 있었는데 클락이 1이란 값이 있었는데 여기 1이란 값이 이제 넘어갔겠죠? 그리고 요게 돌아와가지고 요게 계산된 결과 갖다 0이란 값이 돼서 돌아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을 지금 홀드 타임 동안 1이라는 값을 주고 있는데 요 값이 피드백되고 빨리 도달해갖고 0이라는 값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홀타임에 동안 1이 계속 유지되는데 0이 요 입력으로 오버라이트가 돼버렸죠. 그죠? 1이 들어오다 갑자기 홀타임 동안 1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요 시간만큼 요 시간 딜레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0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홀타임을 위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홀타임은 맥시멈 값이 아니죠. 빨리 여기 빨리 들어오는 게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니멈 값 두 개 더한 게 그죠? 여기에서 클락이 주어지고 요 출력이 바뀌고 그다음 요 값이 조합 논리 들어가고 여기서 빨리 또 바뀌가 들어온 게 지금 과거에 1이라는 값을 주고 있다가 0이라는 값이 바뀌가 새로운 입력이 주어지는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홀타임보다 뒤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TP 미니멈 더하기 TC 미니멈 한 시간이 홀타임보다 뒤에 돼야 자 1이라는 값을 계속 주고 있다가 1이라는 값을 홀타임 동안 다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0이라는 값이 나타나야 정상적으로 요 윈도우 타임 동안에 값을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을 인계해 준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홀타임은 여기에서의 미니멈, 클락이 주어지고 여기 미니멈, 그 다음에 조합 논리에서 미니멈 타임 더한 게 홀타임보다는 뒤에 나타나야 이 셋업 타임하고 홀타임 요 윈도우 시간 동안에 D 값이 안 바뀌는 게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 주기를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요 시간에서만 따지면 되니까 그죠? 예, 클락의 주파수하고는 전혀 홀타임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이거는 우리가 봤죠? 예, tx는 tc 맥시멈 더하기 t 셋업보다 tx가 커야 된다는 게 아까 예, 요게 요 신호로 우리가 볼 때 요걸 x라고 한다면 x는 요거의 시간은 요게 나타나는 시간은 요 두 개 더한 시간보다 일단 설정 시간에서 길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홀타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시간은 또 그러면 그 엣지가 두지고 요 피드백 되는 요 신호의 모양이 요거는 ty 요 지속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요거는 여기서 자 어떻게 됩니까? th에다가 요 cx가 뭡니까? 조합 논리의 미니멈과 요쪽에 넘기면 그죠? 예, th-tc 미니멈 그죠? 요거죠. 요거는 TP 미니멈, 요게 TY가 되죠. 요 TY가 홀드 타임에서 조합 논리에서 생긴 최소값 뺀 거보다 TY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TP 미니멈이 TY잖아요. 그죠? 클락이 주어지고, 요거, 클락이 주어지고 Q 값이 바뀌는 거, 즉 Q가 X잖아요. 그죠? 클락이 주어지고 Q가 바뀌는 게 X니까, 요 X가 나오는 요 시간이 TY인데, TY가 어떻게 돼야 되죠? TY가, 커야 되죠. 자, 그래서 TY는 다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자, 요게, D 프리플랍의 입력이고, 그 다음에 요게 D 프리플랍의 출력, 즉 Q입니다. 그죠? Q고, 요게 클락이라면, 자, 설정 시간은 요 엣지에서 요 엣지까지 따지는 겁니다. 그죠? 요 엣지에서는. 그 다음에, 홀드 타임은 요 그냥 한 엣지에서만 따집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x, 여기 값이 x입니다. 요 x에 나오는 신호로 가지고 우리가 따질 때는, 요거 클락 엣지에서 그 q가 나오고 있나, 그죠? q가 나오고 있는 시작 시간까지 시간 tx는 어떻게 됩니까? 요 조합 논리에서 생기는 최대 지연 시간 더하기 셋업 타임 더한 것보다 더 길어야 되고요. 요게. 그 다음에 ty는 어떻게 됩니까? 요 엣지가 주어지고 요 들어오고 있는 ty는 th 요 홀드 타임 빼기 그 다음에 조합 논리에서 생기는 그 최소 시간 있죠. tc 미니멈보다 ty가 어떻게 됩니까? 요게 더 길어야 된다. 요게 뒤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더 tx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더 앞쪽에 그러니까 요 tx, ty 요 시간보다 더 바깥쪽에 뭔가 x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ty 요 바깥쪽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클락에 우리가 이 클락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와이어나 뭐 개인 경로를 통하게 되면 이제 클락을 받게 되면 경로차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락이 우리가 여기서 엣지가 여기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고요. 보낸 클락하고 받은 클락이 이런 식으로 뭔가 클락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클락이 도착하는데 뭔가 딜레이가 생기죠. 요 딜레이를 요 엣지가 되는데 지연이 생기죠. 이걸 갖다 우리가 클락 스큐라고 합니다. 스큐. 어긋났다 얘기죠. 그래서 클락 보낸 전송의 엣지가 받은 엣지하고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스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과 뒤에 실제로 클락을 보게 되면 이 클락이 실제로 이걸 갖다 확대해가 보면 클락이 어떤 때는 여기 나타나는 요 점선으로 된 거 있죠.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클락이 Z라고 합니다. Z. 그래서 우리가 클락을 따질 때는 클락의 스큐와 클락의 Z만큼 우리가 이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월스트 케이스에 클락 스큐 그 다음에 클락의 Z 값 요걸 고려해 가지고
이거에 영향을 안 받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동작, 아까 셋업 타임이나 홀 타임이 만족되도록 우리가 되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질 때는 클락 스큐와 지트, 여기 뭐 지트가 뭡니까? 막 우리가 뭐 뚫리는 거죠. 여기 생긴 엣지가 이쪽에 생겼다. 여기 생긴 요 사이에서 막 엣지가 막 생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쪽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클락의 스큐가 주어질 때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의 바이올레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십시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락의 스큐, 자 이렇게, 자 요쪽에 이제 클락이 주어지고 요게 x라는 값이 이제 아까 그 x라는 값이 주어지겠죠. 그래갖고 조합 논리 통과시켜 갖고 우리가 아까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요것처럼 한 개 프리플랍 요게 다시 피드백 돼 갖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봐도 되겠죠. 우리 RTL 전송한다면 여기서 입력을 받아 갖고 이제 여기 이제 출력이 나오면 여기 조합 논리 거쳐 갖고 다음 단에다가 이렇게 A는 뭐 A는 A 익스클루시브와 B 그죠? 뭐 이렇게 됐다면 A하고 B의 익스클루시브가 되는 게 다시 A에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어떤 조합 논리 계산한 결과가 다시 프리프랍에 저장되는 형태잖아요. 그죠? RTL을 갖다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어떤 프리플랍에 저장된 값을 받아서 조합 논리에서 어떤 계산해 갖고 다시 다음 프리플랍에 저장하는 형태, 그죠? 이런 형태의 계산을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RTL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래서 RTL 어떤 조합 논리 계산된 결과가 다시 레지스타에 저장한다. 그래서 레지스타 트랜스퍼 레벨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여기에 클락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굴이선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경로 차이에서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클락에는 뭡니까? 여러 개에다가 클락을 인가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버퍼를 잔뜩 달립니다. 그죠? 그래서 버퍼를 달게 되니까 이 버퍼에서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버퍼를 에서 생긴 지연 때문에 여기에 클락하고 여기에 클락하고 뭔가 딜레이가 생겨갖고 뒤에 나타나겠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클락 스큐라고 그러죠. 클락 스큐가 생기게 되면 셋업 타임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 엣지에서 요쪽에 나타나는 엣지가 평상시 나타나는 엣지보다 더 뒤에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 설정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스큐가 있으면 플러스 스큐, 플러스 스큐가 있으면 도대 뭡니까? 그 셋업 타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죠? 주기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 클락 엣지보다 요놈 엣지는 어떻게 됩니까? 더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요거 딜레이만큼 더해져서 엣지가 나타나니까 그 셋업 타임 입장에서는 굉장기 유리하죠. 바이올레이션이 안 생기게끔 대래 막아주죠. 그래서 바이올레이션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여기 간에 스큐를 일부러 만들어주죠. 만약에 바이올레이션, 셋업 타임에 바이올레이션이 생겼다.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딜레이 소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홀 타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홀 타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엣지가 뒤에 밀려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 클락이 여기에 클락이 주어지고 딜레이 생긴 것의 미니멈 타임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콤비네이션 로직에서 생긴 딜레이 타임 그죠? 요 시간이 뭐보다 커야 됩니까? 홀 타임보다 커야 되죠. 홀 타임보다 커야 되는데 그 홀 타임을 해주게끔 우리가 홀 타임의 바이올레이션을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 엣지가 뒤로 밀려났어요. 그럼 홀 타임을 길게 해줘야 되는, 더 길게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 시간은 우리가 이 클락의 스큐가 생기면 더 유리하게 설정 시간 바이올레이션을 갖다 막아주도록 동작을 하게 되고 홀 타임 바이올레이션은 대래
이 클락에 이 딜레이가 있으면 더 worst, 더 나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클락 큐가 양쪽에 다 유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설정 시간에서는 유리한데 홀 타임에 대해서는 반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finite state machine, 우리가 컨트롤러를 이제 설계하게 되는데, 우리 밴딩 머신 같은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제어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finite state machine을 갖다 우리가 이제 설계하게 되는데요. finite state machine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합 논리의 출력을 갖다가 이렇게 next state죠. next state 아웃풋이 나오면 이걸 갖다가 상태 레지스터 프리플랍에 저장해갖고 이 값이 다시 피드백 돼서 들어오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다시 새로운 아웃풋과 다음 상태를 만들고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밀리 finite state machine입니다. 밀리 타입의. 자, 그래서 우리가 상태 머신에는 밀리 타입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거 없네요. 그 다음에 그 무어 타입의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있는데요. 무어 타입하고 밀리 타입 뭐냐면 이 아웃풋이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 레지스터에 상태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피드백 되는 값. 이 스테이트 값에 영향을 받아갖고 아웃풋이 결정될 때를 우리가 밀리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무어 타입은 뭐냐? 여기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만 출력을 끄집어낼 때는 우리가 무어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상태 값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낼 때는 밀리 타입. 그게 반해서 요게 입력을 받아서 그 상태 값을 받아갖고 next 상태를 만들고 이 next 상태 값으로부터만 출력을 계산해낼 때 여기서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무어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상태 머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